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10억 원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 너무 큰 돈입니다. 우리가 10억 원이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다시 10원으로 떨어지진 않을까? 우리가 한번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다양한 낙관론자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S2F 모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2F 모델을 적용을 한 그 비트코인의 가격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맹신은 하지 말되 꼭 한번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작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아시나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부가 넘는 책을 판매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부자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금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하나같이 사모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지금 금융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산, 금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3년 내 7만 5천 불 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3년 내면 9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보다도 약 8배에서 9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억에 가까운 비트코인의 가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년 내라고 명시를 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윙클보스 형제입니다. 윙클보스 형제.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성공담을 지금 영화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트코인 50만 달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원 정도의 가격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세계에서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올 정도면 입학을 할 정도면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 부분에 상당히 정통해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뒤에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전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대표입니다. 라울 파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비트코인 5년 내 11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장기화로 계속 갈지 안 갈지도 아직 정확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과 같은 동향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5년 내 11억 원까지 오를 것이다. 와, 너무 큰 금액인데 이러한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예측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다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맥칼프 법칙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S2F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2F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2F입니다. S2F 모델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희소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닉 자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자보는 컴퓨터 과학자이면서 스마트 계약을 처음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골드 창시자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탈중앙화된 비트골드를 창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IT 분야에서는 아주 정통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희소성에 대해서 닉자보가 정의를 한 것은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조가 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위조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기를 해놓고 S2F 모델을 한번 쳐다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많은 전기가 지금 소모가 되고 있고요.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생산은 쉽게 위조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동품, 시간, 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희소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기금속, 수집품은 제작 비용으로 인해 위조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다. 제작 비용으로 인해 위조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세계가 본 최초의 희소 디지털 객체입니다. 은과 금과 같이 희소하며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인터넷과 라디오, 위성 등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경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재되어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은 작업 증명으로 시작됩니다. 해시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답을 예측하는 속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는 채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굴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채굴 기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어디에서 하냐면 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며 시간이 들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이 있는 AS까지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수량의 위조가 불가능한 것이 금이고 골동품이고 시간이고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2F 모델을 적용을 한 비트코인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S2F 모델이 뭐냐? Stack to Flow, SF 또는 S2F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재고 대 흐름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속 및 기타 상품에 적용되지만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누군가는 또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과 희소성의 94.7%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금과 은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높은 수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2F 모델과 반감기의 그래프인데 노란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가격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락폭이 큰 폭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반감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급량이 반으로 줄게 되는 해가 있을 때마다 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S2F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야 된다? 희소성을 알아야 된다. 희소성은 뭐다? 위조를 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되는 비용에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은 위조가 된다 안 된다? 위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2F 모델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금과 은, 비트코인을 S2F 모델에 적용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어 있는 양이 18만 5천 톤입니다. 그리고 1년간 생산되는 채굴되는 금의 양은 3천 톤입니다. 그러면 이 스탁, 재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양을 지금 1년 동안에 생산되는 양을 나눴을 때 6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62라는 숫자는 SF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2년 동안에 3,000톤을 만들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 18만 5천 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들면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희소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희소성이 높은 것은 그만큼 가격도 높다라는 말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재고는 55만 톤입니다. 그리고 1년간 채굴되는 양은 25만 톤이에요. 2만 5천 톤이에요. 그러면 2만 5천 톤이
55만 톤에 2만 5천 톤을 나누면 SF 지수는 22가 나옵니다. 22라는 숫자는 금보다 낮죠. 금보다 가격이 낮은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SF 지수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감기는 이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약 4년 동안에 공급되는 양이 반으로 준다고 해서 반감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5월 12일 날 3천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전에 하루에 공급량이 1800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발행되는 비트코인 양은 곱하기 365일을 하면 32만 8,500개가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량은 1840만 개입니다. 1840만 개 나누기 32만 8,500개를 하면 SF 지수가 62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62년 동안 이 양을 생산하면 우리가 지금 시중에 있는 재고량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 이 SF 지수가 어느 수준입니까? 금 수준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금 수준에. 그런데 지금 3차 반감기가 오면서 공급량이 또 줄게 됐어요. 1800개가 공급되는 게 900개로 줄게 된 겁니다. 그러면 900개가 줄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비트코인 양, 공급되는 양은 16만 4,250개입니다. 그러면 공급된 양, 재고된 양은 예상치로 1968만 7,500개가 있는데 이 가격에 지금 이 플로우를 1년 동안 공급된 양을 나눠주면 SF 지수가 11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F 지수가 높기 때문에 희소성이 그만큼 높고 높은 만큼 가격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1억, 3년 내 1억,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은 5년 내 10억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맹신은 하지 말되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